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이재명이 자영업자를 포함한 국민들과의 대화 시간에서 이 홍석천이라고 하는 이 방송인이 이 자영업자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뭔가 전달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뒷담화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웅성웅성거리는 걸 뒷담화라 그러죠. 뒤에서 남을 흉보는. 자, 그렇게 말하면서 자영업자에게 고용된 뭐 알바생이라든지 비정규직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내놓고 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정책을 마련하는데 정작 자영업자들에 대한 대책이 없다. 자영업자들이 정말 어렵다. 부서에도 그런 자영업자들을 위한 그런 부서가 마련하는 게 좋겠다. 자, 이렇게 하면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코믹하게 이야기를 하느라고 저희가 뒷담화를 했습니다. 대통령 오시기 전에. 그래서 자영업자들의 의견을 제가 전달해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이재명이 전달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영업자들은 이미 갑이 아니고 병얼로 전락했다. 업자들은. 사장님들이 완전히 요즘 어렵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들을 위한 정부 대책이 아쉽다. 자, 이렇게 말하고 난 뒤에 불쑥 제 목숨 괜찮죠? 제 목숨 괜찮은 거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앞에서 뭔가 이재명이 듣기 싫은 소리, 이재명이 불편한 소리를 하면은 뭔가 이 목숨을 걱정해야 되는 것 아닐까? 자, 그걸 지금 우회적으로 지금 표현한 것 아닐까? 그렇게 해서 이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만큼 이재명과 관련해서 그동안 의문사한 사건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건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어. 한번 들어봐봐. 대통령님, 마지막으로 제가 살짝 고자질해도 될까요? 하세요. 여기 자영업 사장님들이 되게 뒷담화했어요. 대통령님에 대해서. 직원과 알바를 위한 정책들은 굉장히 많은데 막상 사장님들이 을병이 된 지 너무 오래됐는데 그들의 고초를 좀 들어주는 그런 부서가 좀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봐서 살짝 고자질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숨 괜찮죠, 저? 홍석천도 특검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제 목숨 괜찮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살짝 고자질 했다고 하는 거를 이제 자영업자들을 대표해서, 자영업자들의 요구사항을 대통령에게 전달했는데, 그걸 고자질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제 목숨 괜찮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쇼츠 영상이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쇼츠 영상 해설자는, 홍석천도 바로 특검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보복사회, 공격사회, 표적사회,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절대 존엄, 말하자면 이재명이 절대 존엄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이재명의 심기를 거스르는 이런 발언을 하게 되면 바로 뭐 목숨을 걱정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상징적으로 홍석천도 자기 스스로가 걱정할 때 내가 이 말을 대통령이 듣기 싫은 소리를 했는데 내가 목이 가만히 붙어 있을까? 두 가지 의미입니다. 뭐 잘리지 않을까? 뭐 그런 의미가 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그야말로 이재명 주변에서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또는 극단적인 선택을 당했다 할 정도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죽어갔던 이런 걸 지금 비유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정치를 보면 공포 정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고 어제도 지금 이재명은 더불어민주당은 바로 대법원 숫자를 지금의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고 사심제로 만들고 뭐 이걸 공론화한 걸 지금 기정사실화했습니다. 정청래가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로 해서 고의적으로 악의적인 보도를 했을 경우는 유튜브든 또는 방송이든 신문이든 그래서 손해액의 최고 5배를 물리겠다. 자, 이렇게 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법제화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보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큰 공포 사유로 빠져들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 방금 사회자가 말하고 난 뒤에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있는 자리에도 제 목이 괜찮겠죠? 라고 하는 말이나 유튜브나 방송에서 신문에서 이재명 정부가 잘못하고 있고 김현지를 공격하고 있거나 김현지를 저격하고 있거나 이런 말을 할 때는 반드시 목을 내놔야 될 정도로 그런 사회가 아닐까 그런 의심마저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점점 이렇게 말하자면 동토의 왕국처럼 북한이나 옛날에 소련 체제, 지금 푸틴도 마찬가지죠. 시진핑이나 뭐 이런 체제로 닮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공산화되고 있다 하는 것에도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유롭게 자기 의견을 말하는 것을 겁을 내고 또 그리고 자기 검열을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내가 이 말 해도 될까? 내가 이 표현 해도 될까? 자, 성창경 TV만 하더라도 최근에 여러 차례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고발을 당했습니다. 최근에도 김현지 관련해서 발언을 했고 김현지의 의혹이 제기되는데 이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자, 이게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해서 또 고발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고발. 그러니까 이 고발을 유튜브나 이런 거를 지금 상설적으로 고발하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자기들에게 이재명에게 민주당에게 싫은 소리 또는 그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예 족쇄를 딱 걸어놔 놓고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것 아닐까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게 독재 체제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자, 방송에서 방송인이 나와가지고 공개적으로 제목이 괜찮겠죠? 라고 우려하는 거나 지금 유튜브나 신문 방송에서 자, 이재명의 실정, 학정, 폭정에 대해서 비판을 했다가 후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나 똑같은 상황들. 자, 일반 국민들도 SNS에서, 카카오톡에서 이런 거에 있어서 글을 적을 때도 검열을 당한다 하더라. 자, 누가 본다고 하더라. 나중에 신고 당한다 하더라. 이러니까 국민들이 위축이 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이 지금 극도의 공포 사회로 변하고 있는 것 아닐까. 자,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심지어 국회 안에서도 국회의원들이 표현을 하고 말을 하는데, 자, 일방적으로 추미애나 이런 사람들은 바로 국회의원들을 뭐 퇴장시켜버린다든지, 발언권을 주지 않는다든지. 자, 이걸 보고 있으면, 야, 대한민국이, 자, 이게 2025년도에 대한민국이 맞나? 자, 세계 경제 대국 뭐 한 10이 된다고 하는데, 국방력은 한 5위가 된다고 하는데, 자, 이런 대한민국이 맞나? 문화 강국이라 돼서 대한민국이 K-팝 가지고 전 세계 한류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말을 함부로 못한다? 자, 말을 하고 난 뒤에 스스로가 자기 말에 대해서 후환이 두려울까봐 자, 방금 보신 것처럼 홍서천처럼 그런 발언을 해놔놓고 야, 내가 목이 괜찮겠죠? 그것도 면전에서 자, 이렇게 걱정해야 될 것. 그러니까 이게 짜놓은 각본이 아니라 자기가 말하고 난 뒤에도 이재명이 굉장히 불쾌하게 들었을까봐 그래서 스스로가 내가 이 목 괜찮겠죠? 이렇게 물어보는 이런 상황들이 대한민국의 지금 언론 상황이고 표현의 자유 상황이다. 자, 이러니 곳곳에서 지금 우려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어제 장동혁 대표는 바로 대한민국은 독재 시대로 문을 활짝 열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재 시대로 문을 활짝 열었다. 자, 대법원에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린다고 하니까 이제 대법원에서 이재명의 그 범법행위가 확정되면 바로 거기서 범법행위가 확정될 수 없도록 대법원 숫자를 늘려가지고 거기서 뒤집어 버리거나 아니면 사심자를 통해서 헌법 소원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러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니라 완전히 뒤집어진 나라, 이미 변해버렸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방송에 나온 한 카트지만 우스갯소리 같지만 여기가 함의하고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충격적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 홍석천이 제대로 질렀네, 이재명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렸네 이랬고 자, 진짜 홍석천 잘리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